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4년 10월 19일 자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토요 경마를 할 때도 제가 이번 주 경마가 상당히 박진감 넘치고 대상 경주도 제주 경마도 있고 부산 경마도 있고 또 서울 경마도 있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는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고 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간만에 그야말로 이제 서울 경마도 그렇고 지난번에 완전히 뭐 하고 그냥 뭐 잡배당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책 보고 하는 게 날 뻔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재미없는 흐름이었어요. 이게 무슨 대끼리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종일 대끼리냐, 하루종일 대끼리. 자,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 주는 안 그렇습니다. 배다가 빵빵빵빵 나오고 분석에도 한번 열중을 하면 좀 뭔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일요 경마 굉장히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즘 뭐 부산교차는 난리 쌩 난리고요. 자, 뭐 일요 경마도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자, 이번 주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강보야 늘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루 이틀을 한 것도 아니고 컨디션이 좀 나쁠 때도 있어요. 사실 잡배당 나오면 그렇게 제가 잘 못합니다. 솔직하게 뭐 이겼다는 소리를 어떻게 맞춰야 이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대끼리 나오는데 단통 해가지고 구멍수 없이 했으면 모르는데 스타일이 또 그렇지도 않고 단방을 잘 추천을 안 드리니까 죽으면 그냥 완전히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런 거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또 배당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배당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번 주가 상당히 뭐 멋지게 대승을 한번 엮어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또 함께 현장에서 힘을 합쳐서 응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대승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1호제 1경주 첫 번째 승부처부터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이기도 하고요. 1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사실 단톡으로도 끝날 가능성이 있고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1번 K록입니다. 야, 용마필이 고민이 되죠. 사실상 지난번에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끈끈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 경시 이제 초반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선행을 가면은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지만 연속 상승에 따른 경기로 하강 가능성도 은근히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 자, 다음은 8번 굿스카우트라는 마필인데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다소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번에도 또 한번 룬세용 등짝으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시키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8번 굿스카우트가 셀 것이냐 1번 K록이 셀 것이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 요 두 마필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두 마필로 그냥 가뿐하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 이 편성에서 누군가가 이변의 소지를 갖고서 똥탕을 튀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보고 싶은 편성이기 때문에 그 이변만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경주의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K록이랑 마필은 이 편성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뺄 이번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1경주부터 확실하게 때릴 수 있는 마필. 제가 1번, 8번 조합은 다소나마 약하게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낄 수 있는 복병과 한도를 제대로 끼워놓고 제대로 된 꿀배당 한 방으로 자 1경주부터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멋지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령비스기 신마와 희원군 성장마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신마 중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8번 스마트 타임이라는 마필이 가장 좋습니다.
자, 주행검사시 양호하게 출발해난 뒤 꼭 잡고 선입전개를 펼치고, 자, 종반에 좌우 채찍을 때리면서 마필 가는 데로만 유도하며 꾹 잡고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전반적으로 선행력도 괜찮고 근성도 좋고 스피드도 겸비했고 주폭도 좋고 주행자세도 안정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 신마이긴 합니다만 또 바로 1200에다 붙여놓긴 했습니다만 8번 스마트 타임은 충분히 입상권 도전도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저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8번 스마트 타임은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1번 굿모닝 피전이라는 마필. 기본적으로 능력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종반 탄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단점이고, 다음에 3번 컬링도 선행력은 괜찮은데 역시나 종반 지구력이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과연 안발로서 이번 경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잠재력은 꽤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3번 컬링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음으로는 이제 6번, 올보니 드림이란 마필이에요. 종반 뚝심은 이제 서서히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시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면서, 종반 탄력과 함께, 선전을 해줄 수 있느냐,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인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 외곽 게이트에 또 11번, 브라운 아이리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패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이제 게이트가 좀 불리하다는 것이 단점인 마필이 아니냐. 자, 어쨌든 이번 편성에선 3번 컬링이라는 마필과 8번 스마트 타임이 그래도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들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마 중에선 8번 스마트 타임, 현금 성장마 중에선 3번 컬링 쪽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일요제 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마들 중에서 이 편성에서도 한조 정도를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마필이 있는데 14조 마필이죠. 14조에 11번 나온 블라벤이란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도 주행검사 시 양호하게 출발을 한 뒤 밀어내며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에 마필 가는 데로만 유도하며 꼭 잡고 여유있는 발걸음으로 자, 이 2창으로 통과를 했던 마필이에요. 잘생긴 마체에 기본기도 굉장히 출중하고 주폭도 좋고 주행자세도 안정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일단 뭐 11번 나온 블라벤이란 마필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나름 8천만원짜리의 비교적 고가의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라서 어찌됐든 신마 중에서는 11번 나온 블라벤을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가운데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눈에 딱 띄는 마필이 있죠. 바로 2번 좋은 인연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출중하고 선취인연 모두 지난번 조정을 거쳐서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 뭐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 좋은 인연이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크에서 잡아로서 선발력까지도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고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고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2번 좋은 인연과 11번 나온 블라벤이라는 마필이 이번 3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4분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전개상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5번 신봉불판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고 4번 크리너 볼트가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과연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으로 끝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은 갖고 있죠. 4번 크리너 볼트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다가 지난번에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부러졌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선행 여부가 관건인 마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타스에서는 이제 또 한 번 선입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선입으로 탈지 선행을 갈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
자, 5번 신봉불패입니다. 4번 클린업 볼트하고 5번 신봉불패가 비비는 결과가 나왔다. 둘이서 이제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으니까 비비는 결과가 나왔다. 그랬을 때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부러져서 여타 마필들이 올라오는 전개를 그려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면 3번만은 선행력이 좀 부족해서 좀 힘들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는 7번 명문철하는 마필. 그나마도 이 마필이 이변의 가능성을 가장 그래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8번 빅밴드 역시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편성에서는 5번 신봉불패와 4번 클린업 볼트, 요게 7번 명문철인데,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어떻게 경주 전개를 할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저는 4번 클린업 볼트를 편성상 대가리급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7번 이상 3주를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타의 밥줄 부산경마입니다. 신말 2두가 괜찮아요. 1번 누리라인입니다. 2억 2천만원대의 고가의 마필인데 마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440kg대의 앞말이다. 야, 앞말을 2억 2천에 사왔어요. 야, 이게 상당히 좋은 말인가 봅니다. 그런데 주행검사 때를 보니까 마필이 괜찮아요. 이 마필이 스무스해요.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힘도 있고 마체는 작은데 경합을 펼쳐도 정말 직선상에서 치지 않고, 이제 막판에 이제 결승선 임박해서 채찍을 내보니까 기수의 부주의도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1번 누리라인은 이 편성에서 뭐다? 대가리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8번 나가신다라는 신마가 또 있는데, 이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괜찮고 모든 게 괜찮은데, 일본 누리라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딸리는 모습이 아닐까. 실전에 들어가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현군 성장마 중에서는 3번 아네인 마린. 데뷔전에서 선행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경주에 이제 선입을 타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선입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인데, 뭐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선입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4번 담양전설이 좀 나 보입니다. 자,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이번 편성에서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마필이라서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여기 6번 엔젤스백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8번 나가신다 보다는 6번 엔젤스백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데뷔전 때 선출연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워낙에 강한 편성을 만나서 5착을 차지했지, 마필의 능력은 상당히 출중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6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 여기에 4번 담양전설을 맞고 싶고, 8번 나가신다라는 마필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 자, 그러면 이제 부산교체 1경주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이제 1호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생뚱맞게 1호 5경주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야 강타야, 깜짝 놀랬잖아 이 새끼야. 이게 뭐 밤중에 듣고 있는데 이게 빵빠라밤은 무슨, 이거 군대요? 나팔을 울리게? 자, 여기가 준비인 승부처예요. 와따, 야, 너 죽으려고 각오를 했구나. 네가 아주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신마 승부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신마 중에서 2번 갈색 전령이란 마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혈통도 괜찮고, 샤이닝 피처, 부산에 있는 샤이닝 피처, 또 19조에 있는 무진장, 요런 거하고 형제마예요. 혈통이 괜찮고, 또 종반 탄력과 더불어 기본적인 순발력 모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필 자체는 괜찮다. 근데 이걸 이긴 놈이 있네. 또 얘를 누가 이겼대?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이스트 퀸이란 마필. 야, 이 마필은 또 출발은 또 약간 무디였어요. 그런데 이제 종반에 가서 선입전개를 하면서 마필 다루면 유도하다 종반 오른채장을 한번 쫙 때리는데, 이야, 추임력이 그냥 쫙 하고 나오는 거야.
야,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걸음을 좀 숨기는 듯한 그런 모습도 약간 있었는데, 걸음은 온팡지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 이스트키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한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이 편성의 후착은 누가 될까? 그것을 알아보셔야 되는 중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민족주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적중을 태어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경주, 신마경주에 늘 입이 닳도록 네가 신마무, 성장마, 1급 편성은 강타 네가 제일 잘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맞춰봐. 맞춰봐. 떠들지 말고 주둥이만 나불나불거리지 말고 맞춰봐. 네,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멋지게 맞춰서 이번 오경주 준매인 승부처 자, 신부 이스트킬 요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맞춰서 코를 누가 납작하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에 뭐 정말로 또 그냥 강구를 해가지고 보라고 맞췄지 않냐 그러면서 또 떠드는 거 한번 들으셔야 돼요. 뒤를 막고 있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왜? 맞췄으니까.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1번 동급볼패, 5번 골드라인, 9번, 여기 10만원 또 뭐 있죠? 7번 나운제니스 예상 3주인데, 아유, 다 밋밋해요. 내가 보기엔 뭐,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없어요. 자, 일단 편성상 대가리님은 2번 미라클 라인님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때도 빰빰하더니만, 데뷔전 때 보니까 선취인들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당히 여유를 보였다. 이 편성에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대갈림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단통을 누구로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9번 어프로치입니다. 그런데 이 어프로치라는 마필을 과연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사실상 이 19조 마방은 주행검사를 그렇게 똑바로 맞진 않아요. 그냥 조교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올려놔. 그럼 네가 알아서 뛰어봐. 그렇게 해놓고 데뷔전에 이빠이 승부 그 다음에 덜 뛰면 만들어가지고 또 승부 그러니까 계획이 있나봐. 마방에서 이번 주는 승부다 이러면은 그냥 되는 말은 다 이빠이 조져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9번 어프로치 이마필도 뭐 단통으로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 9번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을 하면 뭐 입만 아프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1호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강태기가 부을 때는 부은 강태가 또 한번 자, 신마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야, 너 너무하는데 신마 좋아하다가 큰 코 다쳐 물 먹으러 가가지고 또 너 욕 좀 먹으려고 그래? 뭐 먹을 때 먹더라도 해봐야죠. 자, 신마 중에선 4번 5번이죠. 대군항이란 마필입니다. 자, 주행검사시 양호하게 출발을 한 뒤 밀어내며 선입전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종반에 이제 결승선 정말 가까워서 꾹 잡고 여유있는 발걸음을 통과했는데 마필이 좋아요. 네, 채찍에 대한 동료에도 잘 반응을 하고 또 종반에 뭐 여유가 있었어요. 예, 뭐 꾹 잡고 그냥 오는 마필인데 매니피의 자마들이 잘만 사면은 뭐 2군, 1군까지는 무난히 가는데 이제 장거리 좀 약하다는 게 그 의미긴 한데 뭐 2000m에 출전 안 시키면 되니까 자 어쨌든 뭐 5번 대군항이란 마필은 뭐 이 편성에서 뭐 입상권 제입도 놓고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신마 중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그랑블루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좋습니다. 요 마필도 좋아요. 초반 순발력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선두권을 모색한 뒤 정말 가는 대로만 꼭 잡고 여유있게 통과를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5번 대구랑이 좀 낫긴 한데 10번 그랑브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신마들 중에서 2주가 눈에 띈다. 그런데 여기서 선행을 누가 가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현물 성장마 중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있잖아요. 그 놈이 선행을 가버리면 11번 그랑브루는 선행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10번 그랑그룹. 그래서 5번 대군항을 신마이긴 합니다만 이번 6경주 주요한 승부처에서는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풀어드려야 되는 경주죠. 자, 일단은 누구를 대갈통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딱 뛰는 마필이 있죠. 바로 데뷔전 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5번 당대천하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옛말에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바로 이 이천 기수가 2014년도에는 줄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냥 딴마방에 있어서 그냥 개해유 해영 김상석이네 있었나요? 그냥 거기 있었으면 별 볼 일도 없었을 텐데 마방에 해치되면서 울즐리 마방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 울즐리 쪽에서가 이천이를 성실하다고 잘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군 발필도 태우고 네버신 비포로 대상경주 우승도 차지하고 완전히 쨍하고 해 뜰 날이 온 거죠. 5번이 당대천하는 이편성에서도 워낙에 체구가 큰 507kg의 안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묻지마 대가리로 볼 수가 있고 선행마가 아닙니다. 따라가도 됩니다. 무조건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성 능력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후착인데 3번 윈샤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사실상 이제 지난번에 마필 자체가 주행불량으로 인해서 입상에 성공을 하고도 재검 지시를 받고 출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도 또 빠른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에 빠른 선행력은 아니고요. 여타 마필들이 느린 마필들 일색이고 그린미르가 또 늑발을 했기 때문에 3번 윈샤인이 선행을 갔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3번 윈샤인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오가 관건인데 대가리는 5번 당대천합니다. 자, 그리고 6번 윈샤인은 받치는 막건으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고 지난번 경주 때 졸전을 펼쳤던 4번 스위트 골드가 약간은 좀 뭐랄까 보이는 안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마필인데 아니 마방도 별 볼 일도 없으면서 뭐 가구 안 가구를 따지면서 이렇게 하냐 난 이해를 못하겠어. 뭐 상금이나 많으면서 그런 걸 하면은 우리가 이해나 해주지. 개 풀 뜯어 먹으면서 아니 고기 한 점 못 먹는 마방이 무슨 이렇게 좀 망신을 당해야 돼. 자기가 무슨 뭐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라고 밖에서 욕해요. 식구들 챙겨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뭐 장난질을 하고 자빠졌냐고. 그러다가 김성현 조교사가 잘렸어요. 그럼 뭐야 그게 개망신 집안망신이지. 그게 왜 그렇게 말을 태우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서 외국 조교사들 막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능력 없는 조교사들 막 잘라버려야 돼. 그 장난질하는 것들 막 잘라버리고 그래야지 아주 그냥 딱 제대로 하지. 배때지에 기름기가 꼈나봐 아직도. 쪽쪽 짜버려야 되는데. 자, 7번 우승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세 마리예요. 3번 윈샤인, 5번 당대천하, 7번 우승 최강인데 다들 선행으로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이번에 선행으로 어떻게 타느냐 그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3번, 5번, 7번 이 세 마리 5가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만 착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호체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호체 7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일단 11번 불가항력이 선두권을 내빼고 9번 미스로브라든지 여기에 또 13번 슈퍼서리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접근을 하고 6번 장산나이온까지도 올라오는 편성입니다. 자, 이 편성은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 슈퍼서리입니다. 이 마필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세고 또 데뷔 당시부터 체중이 늘어나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마필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13번 슈퍼서리라는 마필은 이번에도 능력상으로는 대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14번 슈퍼서리를 놓고 때리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후창마루로 강타가 완전히 딱 걸린 마필이 한도가 있어요. 그 마필을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당연히 배당이 어느 정도 형성될지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제대로 된 단통을 이미 메이드가 돼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 승부처이기 때문에 강타를 믿고 오신다면 한번 무조건 때려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13호 슈퍼서니는 뭐 왔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후창은 이미 메이드가 돼 있는 마필이 있다. 그 마필을 유심히 째려보고 있으니까 그 마필을 한번 제대로 때려서 한번 배당 승부까지도 가능한 그런 경주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강타의 생각입니다. 한번 멋진 결과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1호대 7경주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중반부까지 한번 승부를 해서 이기느냐 여부를 한번 꼭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의 4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도 빵빠라빵 빵빵빵빵빠라빵입니다. 자,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야, 오늘 경주 중에 부산 교차 중에서 가장 배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고배당, 중배당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무조건 한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부지게 배당이 한번 터져라. 저는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하고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편성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 9번 대로시대라는 마필입니다. 천정과 바닥을 동시에 맛본 마필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고 싶는데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마체가 작습니다. 420kg대 아주 조그만 말인데 의외로 마체도 작고 그런데 근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서대로의 자만데 마필이 괜찮은 때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이 마필에게는 조금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유연매가 탔을 때 한번 완전히 생바닥을 쳐놓은 적이 있었던 마필인데 그 이후로는 추임력이 온팡지게 늘어나면서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9번 대로시대가 과연 이 편성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사실 이 마필은 마체가 작아서 조교로 승부를 보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교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니까 한번 9번 대로시대는 한번 뭐 충막감의 마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배팅권에는 그래도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요주의 마필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대로시대 좀 덜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배당권 전역으로 꼭 윤영을 해서 자, 이 편성에서는 한번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강타의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경주.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이번 편성에서 임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어느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승군전을 치르는 4번 해마루, 6번 벤투스, 자, 여기에 또 8번 세명장, 이런 마필들이 다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그나마도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던 10번 개선행진국, 이런 마필들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 편성 자체는 이변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고, 전개상으로도 상당한 각축전이 예측이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6번 벤투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왜 6번 벤투스를 노리느냐, 나머지 마필들은 선두권에서 다들 맹위를 떨칠 수 있는 마필들이고 선입전개를 펼쳐야 되는 마필들인데, 자, 6번 벤투스는 이번 편성에서 선행력만 끌어내면 됩니다. 문세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선행력만 끌어낸다면 정말 탄력은 워낙에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근간 두 번의 경주만 놓고 본다면 정말 탄력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를 하면 할수록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발전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과감하게 6번 벤투스는 이번 현장 승부처에 강력한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 자, 그래서 8번, 6번 벤투스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 빵빠라밤 빵빵빵 빵빠라밤. 자, 부산 5경주하고 다음 1호제 9경주가 연장으로 이번 5경주는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고 1호제 9경주는 1호경마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한번 제대로 짱짱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강력하게 들이대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시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7번 스프링란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필은 사실상 지난주에 원래 출전을 하려다가 한 주를 미뤄놓은 마필이에요. 왜 미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마필이 이제 승본전인데 당시에 출전을 했어도 충분히 선전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 7번 스프링 라니를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세게 봤던 마필이니까. 자, 공백후 근간 3번의 경기에서 안정적인 선임력을 바탕으로 소폭식 경주력의 하강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선출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적정거리라고 할 수 있는 1400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스프링 랄리가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저는 7번 스프링 랄리는 이 편성에서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이번 메인 승부처의 핵심적인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팁을 조금 더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마필이 스프링 랄리는 종반 뚝심으로 오른 마필입니다. 왜 뚝심만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렸을까요? 자, 선두권이 어느 정도 와해가 될 수 있는 경주예요. 8번 다크스트 나이트도 빠른 말이고 1번 박수초, 2번 경남신화, 이런 마필들이 모두 선행 내지는 선입형 마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마필들이 경합으로 부러졌을 때 과연 이번 경시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바로 이 7번 스프링 랄리라는 마필인데, 그렇다면 7번 스프링 랄리가 선행력을 끌어내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지만 원체 종반 추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막판에 날라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여타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만 뽑는다면 무난히 적중을 할 수 있는 메인 승부처가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9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이거는 KR에커 클래식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1억 6,500만원짜리 상금이 걸린 3억원짜리 상금이 걸린 가장 큰 대회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이 과천벌 마필들만 포즈를 하고 있는 경주예요. 빵빠라밤 빵빵빵 빵빠라밤. 자, 이 경주는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이냐 요거를 물어보는 경주인데 가장 그래도 눈에 탁하니 띄는 마필이 누구죠? 바로 인디안 블루죠. 문세영이 태어났네. 입구가 잘렸어. 입구가 이제 채용구 마방으로 갈 것 같고, 원래 서인석 조교사하고 문세영이는 35조 조교보 시절부터 인연이 됐던 기수와 조교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구야스 기수하고 이제 샬라샬라가 잘 안 되니까 서인석 조교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기수는 누가 있겠어요? 문세영이지. 이제 문세영이가 이제 33조에 프리 기술을 이제 탈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아쉽게 이제 3착을 왔죠. 아쉽게 3착을 왔는데, 당시에 이제 이겼던 마필이 이번 편성에 출전하고 있는 2번이 삼정대항이라는 마필인데, 복수열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과연 10번 인디안 블루가 이길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54kg의 부종을 맞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무난히 10번 인디안 블루를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후착이 문제입니다. 후착을 누구로 가져갈 것인지 강타에게 한번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타가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어느 마필로 또 어느 마필을 자르고 들어갈 것인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자, 한번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는 그런 승부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구경주. 자, 한번, 강타도 한번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승부처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한번 멋진 승부를 연출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터진다고 좀 보는 경기니까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온팡직의 능력을 끌어내었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만 옥석 가리기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시 지난번에 온팡직에 끌어냈던 마필이 누구예요? 5번 기회만점이라는 마필과 자, 여기에 또 9번 만행구라는 마필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만행구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기회 만점은 이번에도 봅니다. 자, 그래서 만행구가 이번에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아주 빼어나게 아주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행구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 반면에 아주 강하게 보는 마필이 일주가 있는데 그 마필을 단통으로 때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거의 단통성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로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제 10경주는 그냥 풀어드리는 경주입니다. 정경주 풀어드리는 경주인데 자,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이 있죠. 1번 스팅캠프라는 마필입니다. 자, 금강연시 입상 여부를 떠나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앞으로 32주의 기둥바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안마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줄지 1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2군까지는 무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1번마에 대해서는 뭐 강한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강타는 뭐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으로선 7번 연주대군인데 왜 연주대군을 노릴까요? 아, 예, 맞습니다. 이번 편성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아주 느린 편성입니다. 그렇다면 종반 뚝심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1번 스팅캠프하고 취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7번 연주대군이 올라오는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선정 가능성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도 여기에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면 9번 스페셜 스타인데 스페셜 스타가 어느 정도까지 선전을 해줄지 이 부분만 주목해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7번, 9번 세 마리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도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다. 터진다. 그 터진다가 배당이 얼마냐. 그건 묻지 마라. 저는 오부지게 때릴 수 있는 경주고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고 여기서 상황도 날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예요. 자, 그러면 터질 수 있는 말을 한번 얘기해봐. 뭐가 터지는데 주둥이로만 터지고 안 터지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터진답니다. 그래도 터져. 어느 마필이 터뜨릴까요? 그 마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단은 인기권 전력이라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레이카도 어느 정도 인기로 팔릴 수가 있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 돌풍처럼도 인기권 전적으로 팔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마필들 중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6번 챌린저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요즘 그것도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정부 비세요. 잘 타죠. 요즘 문정윤 기수 지난번에 또 제마권을 하나 깼어요. 또 이게 그 구조마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뭐를 때렸냐면 그 구구가 나왔던 그 담양미소가 나왔고 그때 당시에 그 뭐가 팔렸죠? 그거 까먹었네 갑자기.
그거 한번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제가 좀 찾아봐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가 뭐였냐면,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경주가 바로 생각이 날 때까지 얘기를 끌고 갈 거예요. 한금지전. 1호제 구경주였죠. 한금지전. 거기에 담양정신이 나왔잖아. 9조 만에. 근데 아침에 이제 일찍 가니까 이게 이제 내가 뭐로 때린 거냐면 7번 한금지전에 소천하로 때리고 아르고 브레인을 받쳤어요. 그래서 9조 만이 온다는 거는 감을 잡고 이 인기권 전력인 명가통치라든지 세강오르면 이런 건 아침나절에 다 잘라버렸어요. 콜렉터 대입도 구조 정평수가 구조 기수인데 승부를 하겠냐고 어레버리 타겠지. 그냥 다 잘라버렸다고. 그래서 구조에서 무조건 한 마리가 온다. 그래서 소천하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해선을 태우는 게 이상하다 그랬어. 왜 해선을 태웠을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르고 브레인도 승부기가 좀 덜덜하게 나왔으니까 안 가져갈 수는 없고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담양정신이었는데 그걸 뒤통수를 맞아버린 거야. 아주 그냥 자다가도 그냥 승질이 나더라고. 자, 이 6번 챌린저라는 마필인데요. 요 편성에선 챌린저는 가져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요즘 무르는 기승서를 보여주고 있는 문정규 기수고 지난번에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도 마필 상태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편성에서도 승분전이긴 한데 저는 괜찮게 보는 마필입니다. 6번 챌린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문호는 문정균이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게 관건이긴 합니다만 저는 괜찮게 보는 마필입니다. 챌린저. 자, 어쨌든 끝장승부처 한번 멋진 배당으로 승부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1타가도 마지막 끝장승부처에 오면 배당 승부를 할 거니까 역전국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 경마 방송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갖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여러분과 강타가 힘을 합쳐서 멋진 대승으로 이끌어 보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ARS 음성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성!